다음은 쓰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기 정책의 방식인 write back, write through, 그리고 write buffer와 write miss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요. CPU가 데이터를 갱신할 경우 캐시에 있는 데이터만을 갱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시에 적재된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데이터 갱신 시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그리고 캐시 데이터를 모두 같은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캐시와 함께 메인 메모리에도 데이터를 갱신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캐시에는 복사본이 들어가 있고 메인 메모리에 원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데이터를 갱신할 경우에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복사본에 있는 데이터를 원본에도 반영시키는 방법이 즉 쓰기 정책이 되겠습니다. 캐시 블럭 갱신 방법은 갱신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write back 방식이고 두 번째는 write through 방식입니다. write back 방식은 캐시만 갱신했다가 메인 메모리 갱신은 나중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write through 방식은 캐시와 메인 메모리 모두를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캐시 블럭 갱신 시 고려해야 할 점은요.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메인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CPU와 I/O 모듈이 메인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버스에 연결된 여러 개의 CPU가 각자의 자기 자신만의 캐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 블록을 갱신시켜야만 합니다. 자, 갱신 방법 첫 번째는 write back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 갱신이 캐시에서만 일어납니다. 즉 원본 갱신이 안 일어나고 캐시에 들어간 복사본에만 갱신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캐시 데이터가 변경될 때는 더티 비트 또는 유스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변경됐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블럭이 데이터가 변경된 블럭이 교체될 때 더티 비트가 세트된 경우에는 이 블럭이 업데이트 됐다, 즉 수정됐다, 갱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메인 메모리를 갱신한 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방법은 캐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갱신하면은 더티 비트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가 수정됐다는 것을 표시해뒀다가 그 데이터가 교체될 때, 그 블럭이 교체될 때 이 블럭이 수정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블럭에 해당되는 메인 블럭의 영역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메인 메모리 갱신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메모리 블럭을 읽어서 캐시에 적재하기 전에 캐시를 선점하고 있던 블럭이 변경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변경되었을 경우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 블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블럭을 그냥 덮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write back의 방식의 장점은 메모리에 대한 쓰기 동작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즉 캐시만 업데이트하니까 메인 메모리에 대한 쓰기 write 오퍼레이션 부담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갱신 속도가 빠르고요. 메모리 트래픽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메인 메모리의 일부분이 인밸리드 상태에 있습니다. 즉, 그 원본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밸리드 상태에 있게 되겠죠. 캐시에 들어가 있는 복사본이 업데이트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원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무효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I/O 모듈에 의한 메모리 접근 항상 캐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로가 복잡해지고 성능 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write through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메인 메모리와 캐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write 오퍼레이션들은 캐시뿐만 아니라 메인 메모리도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쓰기 동작에 대해서 메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write through 방식의 장점은 메인 메모리 내용을 항상 유효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캐시를 사용하는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캐시의 일관성 유지가 간단해집니다.
캐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와의 트래픽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은 매번 쓸 때마다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기억장치 사용량이 많아져서 버틀렉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쓰기는 라이트 대상이 캐시와 메인 메모리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트 버퍼는 메인 메모리에 쓰여질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버퍼를 얘기합니다. 캐시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이 늦을 때 라이트 버퍼에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버퍼드 라이트 스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요, 데이터 라이트 하면서 리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라이트 버퍼가 꽉 찼을 경우, 즉 버퍼 풀 시 슬롯이 빌 때까지 라이트 동작이 정지해야만 합니다. 라이트 버퍼의 일종인 빅팀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라이트 버퍼의 일종으로 라이트백 캐시에서 사용 후 축출된 더티 이벡티드라고 얘기합니다. 사용 후 축출된 캐시 라인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즉 라이트 버퍼의 빅팀 버퍼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버퍼의 일종인데요, 라이트백과 라이트 팔리시를 사용하는 캐시에서 사용 후에 축출된 캐시 라인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미스가 났을 경우에 빅팀 버퍼를 한번 검사해서 히트하면 캐시로 복사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임시 백업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빅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참조할 경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캐시나 데이터 캐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용된 다음에 축출된 걸 버리지 않고 이 빅팀 버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CPU가 캐시를 액세스할 때 미스 났을 때 바로 가지 않고 이 빅팀 버퍼 한번 쳐다봅니다. 여기에 있는지. 있으면은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임시 저장용으로 사용된 버퍼를 빅팀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캐시 히트, 캐시 미스와 함께 라이트 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캐시에 없는 데이터를 쓸 때 발생합니다. 즉 캐시에 포함되지 않은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쓸 때 발생하는 것이 라이트 미스가 됩니다. 이런 라이트 미스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No Write Allocation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써야 할 데이터를 캐시에 쓰지 않고 메인 메모리에 직접 써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를 쓸 때 효과적입니다. 즉 CPU가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캐시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No Write Allocation은 캐시를 그냥 놔두고 메인 메모리에다 그냥 써버립니다. 캐시는 어차피 없으니까 메인 메모리에 직접 쓰는 방법이 No Write Allocation 방식이 되겠고요. Write Allocation 방식은 캐시에 데이터를 쓰려고 보니 캐시에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라인을 읽어서 캐시에 할당한 후 써놓는 방법이 Write Allocation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업데이트, 지금 쓴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 방식은 Allocate on Write라고 얘기합니다.